여러분은 중산층입니까? 통계청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에서 150% 사이면 중산층입니다. 2024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약 540만원, 즉 월 270만원에서 810만원 사이면 통계상 중산층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월 700 벌어도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소득은 늘었는데 왜 자산은 그대로일까요? 열심히 사는데 왜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중산층이 사라지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파트 1. 부동산 구조. 자산 격차의 핵심. 한국 가계 자산의 약 70%는 부동산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현재 약 10억에서 12억 수준은 웬만한 직장인 15에서 20년치의 연봉입니다. 문제는 상승 속도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같은 기간 임금 상승률, 자산 가격이 임금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습니다. 노동소득 증가 속도, 자산 가격 상승 속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집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자산이 불어납니다. 집을 못 산 사람은 소득이 늘어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집은 더 이상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계층을 나누는 도구가 됐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는 첫 번째 구조입니다. 파트 2. 세금 구조. 애매한 계층의 부담. 한국은 누진세 구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중산층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봅시다. 소득세, 근로소득, 투명하게 원천징수, 건강보험료, 소득재산 연동, 지역가입자는 더 복잡,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시 추가 부담, 양도세, 취득세, 집 사고 팔 때마다, 증여세 부모에게 받을 때도. 이 구조를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상위 자산가는 법인을 씁니다. 세금을 설계합니다.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적어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설계 없이 그대로 내는 층이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은 부자가 아니라서 설계를 못하고 저소득층이 아니라서 면제도 안 됩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는 두 번째 구조입니다. 파트 3. 교육구조. 사다리의 비용화. 2023년 기준 한국 사교육비 총액 27조 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중산층은 자산으로 계층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교육에 올인합니다. 학원, 영어, 수학, 코딩, 비교과 스펙.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교육은 사다리였는데 지금은 비용이 됐습니다. 자녀 1인당 교육비가 월 100만원을 넘어가면 중산층 가정은 자산 축적을 사실상 포기합니다. 교육비, 저축 불가, 자산 미형성, 격차 고착. 이 순환이 반복됩니다. 교육은 희망이지만 동시에 현금 흐름을 잠식합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는 세 번째 구조입니다. 파트 4. 금융구조. 정보 격차 산업. 저금리 시대가 끝났습니다. 예금 이자로는 자산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은 투자를 시작합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레버리지. 그런데 금융은 정보 격차 산업입니다. 하락장에서 자산가들은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중산층은 공포에 매도합니다. 결국 수익률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는 사람은 구조를 보고 모르는 사람은 뉴스를 보고 움직입니다. 결과는 반복됩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는 네 번째 구조입니다. 파트 5. 구조 정리. 부동산 자산 상승 속도 차이, 세금 설계 여부 차이, 교육 사다리의 비용화, 금융정보 격차.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월 700 벌어도 자산은 늘지 않는다. 중산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유지 난이도가 폭증한 겁니다. 파트 6. 해결 전략. 구조 안에서 살아남는 법. 구조는 개인이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응 전략은 있습니다. 전략 1. 부동산 타이밍이 아니라 비율. 자산의 100%를 부동산에 묶지 마세요.
대출은 소득 대비 안정 범위 안에서 상승 기대보다 현금 흐름 중심으로 집은 신앙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전략 2. 세금 소득 구조 재설계. 근로소득만 의존하지 마세요. ISA, 연금저축, IRP 적극 활용. 가족 단위 소득 분산을 고려하세요. 세금은 피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겁니다. 전략 3. 교육 무한 경쟁 대신 선택. 모든 과목 상위권 전략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아이 성향에 맞는 집중 투자. 부모의 불안이 소비를 만들지 않도록. 교육은 투자지만 무한 지출은 아닙니다. 전략 4. 금융 하락장을 공부하라.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수익을 냅니다. 그게 실력이 아닙니다. 자산 배분 원칙을 먼저 세우세요. 레버리지는 이해한 만큼만. 금융은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중산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구조가 바뀌었는데 전략이 그대로인 겁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이제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이 아니라 설계를 바꿔야 합니다. 자동으로 유지되던 시대가 끝난 겁니다. 예전에는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고 집 한 채 사면 자연스럽게 중산층이 됐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부동산은 속도가 다르고 세금은 설계를 요구하고 교육은 비용이 되었고 금융은 이해한 만큼만 보상합니다. 구조는 더 복잡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중산층인가? 가 아니라 나는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가? 중산층은 소득 구간이 아닙니다. 설계 능력입니다. 자산을 비율로 볼 수 있는가? 세금을 전략으로 다룰 수 있는가? 교육을 감정이 아니라 선택으로 결정하는가? 금융을 기대가 아니라 원칙으로 접근하는가? 이 네 가지를 갖춘 사람이 진짜 경제적 중산층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나뉠 겁니다. 구조를 모르는 중산층, 구조를 아는 중산층. 소득은 같아도 10년 뒤 자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산층은 사라지는 계층이 아닙니다. 진화하는 계층입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밀려나고 구조를 이해하면 올라갑니다. 이건 비관도 분노도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본 수업은 구조를 읽는 법을 다루려 합니다. 구조를 알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10년 뒤 위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영상이 자산 관리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성숙한 위치에서 할 수 있게 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본 수업이었습니다.